아주 3시간이 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지금 자리에 끝까지 계셔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저는 기자 생활을 오래 한 이력 때문에 다른 거는 다 전문 연구자분들께서 박명민 교수님께서 너무 많이 세세히 밝혀주셨고, 그래서 저는 서훈 문제 하나만 갖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지용태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훈을 구걸하는 듯한 말을 하지 말아라. 바로 그겁니다. 그 앞에 토론자께서도 서훈과 관련해서 딱 하나 남은 게 국방 헌금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 문제가 핵심인데 그게 왜 틀렸는지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유족들한테 제가 얻은 그 국가보훈부, 옛날 국가보훈처에서 보내온 왜 서훈을 못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2005년에는 이제 그 79쪽에 보면 2005년에 그 국가보훈처에서 쭉 심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한 게 쭉 나오죠. 그 상단에는 뭐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한 게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 간첩대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유족들뿐만 아니고 사회 전체가 나서서 그 간첩죄가 무죄가 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서훈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왜? 앞에서 밝힌 그 여러 가지 독립운동과 관련한 것들이 서훈할 수 있는 걸림돌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그리고 2번째 국가보훈처의 이제 답변이 2011년 나오는데요. 그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해서 공적 심사를 했는데 일제 말기 국방헌금 등의 행적이 있다는 이유로 안 된다라고 유족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갑자기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간첩죄가 없어지니까 이제 국방헌금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8년 뒤에는 뭐 동일한 내용인데 약간 단어가 달라졌어요. 국방헌금 등 행적 불분명.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저는 사실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이 문장만 보면은 무슨 말이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행적 불분명한 행적으로 인해서 분명한 행적을 덮어버린 겁니다. 정부가. 그러면 왜 이런 국방헌금 문제가 중요하게 됐느냐? 매일신보라는 신문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신보에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인천경찰서에 수속을 밟아가지고 지금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고 있는 그 일본 분들의 혁혁한 공로에 감동을 해가지고 150원을 납부했다, 이런 이야기가 기사에 실린 겁니다. 그러면 그 매일신보 기사가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죠. 앞에서 그 발제하신 박명민 교수께서도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토론자분께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매일신보가 정말 나쁜 신문입니다. 1895년인가 명성황후 시해할 때 주도적으로 역할했던 신문사가 한성신보인데, 그 한성신보가 일본 외무성의 비밀 자금을 받아가지고 서울에서 만들어졌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배후지입니다. 근데 그 한성신보가 매일신보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일제는 3개의 기관지를 두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매일신보, 국방헌금 기사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매일신보하고 경성일보, 일본어로 간행되던 신문입니다. 경성일보, 그리고 영어로 간행하던 서울프레스라고 하는 신문을 일제 총독부, 조선 총독부는 운영을 했는데, 거기서 말씀드린 경성일보가 핵심입니다. 그 경성일보가 한성신보에서 이어져서 내려오는 신문인데, 그러니까 경성일보의 산하지국처럼 만드는 게 매일신보였어요. 매일신보는 다 아시지만 우리 대한매일신보의 대한자를 빼버린 거 아닙니까, 일제가? 그때 그 신문들을 보면 기사가 가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39년에서 40년, 41년 이 시기 죽상의 공적과 그 시기 신문의 기사 양태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선에 내보내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필요했냐면 일제는 내선일체, 판국신인화가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다르지 않다, 우리도 일본이다 라는 거를 한국 사람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바쳐서 천황을 위해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논리를 하는데 그 논리의 핵심적인 걸 제공한 들이 당시 기관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39년하고 40년도에 특이한 언론 지형이 하나 있는데 모던 일본이라고 하는 잡지가 일본에서 발행이 됐는데 39년하고 40만 조선판이라고 하는 특집판을 한반도에서 배포를 합니다.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 핵심적인 내용들이 내선 일체하고 한국신인화에 있었어요. 제가 그 기사를 한 꼭지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거기 그 모던 일본 잡지에 보면 그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쇼와 14년에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72살 노인 양반이 당시에 72세면 엄청 많이 사신 거죠. 자신의 임종이 임박함을 알고 가족들이 모두 깊이 잠든 사이에 병상을 빠져나와서 국기 계양탑 아래까지 기어가서 동쪽을 향해 큰절을 하고 편안히 생을 마쳤다고 한다. 나 이게 도대체 이런 기사가 어떻게 실릴 수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왔는데 그걸 영화처럼 찍고 있었어요. 이 기사가. 왜 이런 기사가 황당무계한 기사가 생겼느냐,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이 다 나가서 한국을 위해서 싸워달라고 하는 그 마약을 뿌리는 겁니다. 기사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 와서 모던 일본 잡지에서 기자들이 일본에서 한반도를 건너가서 어디서 근무했느냐, 매일신보 사무실에서 회의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신보 기사가 황당하다고 하는 그건데 왜 연구자들은, 저는 연구자 범죄 든다고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2018년도 그 매일신보 기사를 근거로 내세웠을 때부터 왜 깊숙하게 그 기사의 허위, 황당무계함을 그 다음에 일본의 논리였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고 가난해서 못 냈을 거다 이렇게만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나, 이제 그게 저는 안타깝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 발제자분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수송을 밟았으면 인천 서해 기록이 남았을 거다. 그러면 얼마 안 됐으니까 그 기록들을 가지고 친일 이력 같은 것들을 충분히 국산 조봉함을 공박하는 쪽에서는 충분히 내세웠을 텐데 그게 하나도 안 나타났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제자께서 말씀을 하셨죠. 친일 이력은 하나도 없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현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왜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제의 칼, 그 한성신보의 대를 잇고 있는 매일신보의 기사를 근거로 죽산의 서운을 막아서느냐. 그 일제의 칼로 독립운동가 죽산을 다시 한번 찌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엊그제 말이 됐던 일본의 국방백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다라고 해서 뭐 문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건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닌데, 그러면 이 국가보훈부의 논리라면 일본의 국방백서에 일본의 독도 땅이니까 독도 땅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지점을 좀 명확하게 알고 우리 많은 여기 단상에 나와 계신 연구자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81쪽에 제가 좀 마무리하면서 81쪽에 동전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림. 제가 갖고 있는 동전이 몇 입 있는데 일제 강점기 이게 찾아보니까 대정 10년이더라고요. 1921년 10전짜리입니다. 죽산 여기 토론회에 나오려고 내가 걸어온 길에 한번 읽다 보니까 죽산이 강화군청에서 아르바이트 하실 때,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하실 때 하루 일당으로 받은 돈이 10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16대셨을 때라고 하시니까 21년보다는 한 5년 정도 앞에 일인데 아무래도 이 모양하고 비슷한 돈을 받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한번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